2, 3, 4. 전국구 전국구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전국구 시작하겠습니다. 문이 펑크가 났는지 소리가 세게 들어온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가? 냅둬. 뭐 농담하는데 죽자고 달겨드냐 거기를. 오늘 박사모 기준 한 32만 명 정도 오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꽉 찼네요, 벙커가 그냥. 터질 것 같아. 아니 평상시에는 꽉 차는데 이게 지난번에 주에 한번 건너뛰고. 그래서 자 이제 탄핵도 인용됐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최광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그때 우리 탄핵된 날 예. TBS 방송했잖아요, 광화문에서. 그날도 했었죠. 예, 엄청 재밌더라고. 탄핵되니까 뭐 세상이 그냥 다 살 것 같더라고.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지난 4개월 동안 광화문에서 개고생하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대외협력 팀장,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뭐 타이틀이 이렇게 많아. 자, 김덕진 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김덕진 국장님은 19차 집회 동안 20차죠, 20차. 20차. 네네, 20차 네. 동안 몇 번 사회봤어요? 20차 동안 그 본행사라고 하는 것은 8번 사회를 봤고요. 100만인의 사회자 김덕진. 중간중간에 100만, 이제 100만 사회자 이렇게 소개해드려. 다시 할게요. 100만 사회자 김덕진 씨 자리하셨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100만이 좀 넘죠. 한 300만? 최다 출연. 예. 네. 자, 그리고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근용 사무처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근용입니다. 예. 근데 뭐 먹고 살아요? 직업이 뭐예요? 변호사예요? 참여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상근 활동가죠. 상근 활동가? 네, 지금 저는 몇 년 됐죠, 지금? 18년째 참여연대에서만 10년 사회생활을 해봐봤어요. 18은 그 지나서 탄핵이 됐는데도 또 18이라는 숫자가 나오네. 아주 지겨워 죽겠어. 예. 매주 목요일은 전국구 공개방송하는 날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인 16일은 공개방송이 없습니다. 대신에 TBS TV에서 하고 있는 정봉주의 품격시대 100회 특집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마포구 상암동 TBS 방송국 1층 공개홀에서 열리는데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장장 2시간 동안 이어지는 정봉주의 품격시대 100회 특집 공개방송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암동 TBS 공개홀이고요. 물론 최강욱 변호사도 함께 하게 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샵5400으로 문자하셔서 이름을 남겨놓으시면 되고요. TBS TV 정봉주의 품격시대 100회 특집 공개방송 16일 목요일 오후 7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담동 전국구 벙커 대관 문의나 하우스 웨딩 문의 혹은 전국구 광고 문의는 02-948-1519 02-948-1519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5호에 사시는 김희영 씨의 고민. 딸,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안 돼요! 학교 늦어요! 어디 간단하고 건강한 아침밥 없나? 있습니다. 곡물 담은 선식 뿌리마켓이요.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해보세요. 곡물 담은 선식은 45가지의 곡물, 야채, 과일, 수산물을 넣어 만들어 건강에 좋고 바쁜 직장인, 학생,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어 좋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 벌써 3년째를 맞이합니다. 최악의 정치 상황에서도 꾸준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고마운 후원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정봉주의 전국구. 전국구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입니다.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풍성교 2017년 새해 선서. 하나, 풍성교를 통해 머리가 났다는 주장을 절대 신뢰한다. 둘, 눈팅만 하지 말고 풍성교를 즉시 실천한다. 셋, 반드시 풍성해진다. 풍성교 실천하여 젊은 자신감 되찾아오자. 자, 진짜로 네. 우리가 이제 그 집회하는 게 이번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왔단 말이에요. 뭐 저 배우가 누구냐. 그다음 돈은 어떻게 모으냐. 돈은 얼마나 모였어요? 그냥 배우 얘기가 초반에 좀 나왔었어요. 좀 나왔었나요? 초반에 나왔었는데 예. 뭐 이렇게 점조직이부터 동원한 것들이 나왔는데 민주노총 자금으로 하는 거라는. 네, 근데 이제 이게 저희들 심지어 우리가 만약에 운동권 흔히 말하는 예. 운동권이 그 정도 동원할 수 있으면 나라 이 지경 안 됐죠. 그렇죠. 진작에 엎었지. 1년 동안 총궐기를 준비해도 5만, 뭐 7만 이렇게 모았는데 그럼 무슨 우리가 힘으로 100만을 모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 그 큰 무대를 세우고 예. LED를 뭐 열 몇 개씩 걸고 또 막 플라잉이라고 해갖고 이제 큰 스피커 걸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이 사실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예. 한 회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라 한 7, 8개의 음향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이 매주 촛불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최소한의 경비만 받은 거죠? 아주 정말 최소한의 경비만 받았고요. 예. 실제로 우리는 토요일 날만 가지만 그분들은 금요일부터 무대를 쌓아요. 금요일 저녁에 설치해놔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치우고 가면 일요일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박 3일을 사실 거기서 광장에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회사는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못해요. 다른 일 못하죠? 다른 일 못해요. 제가 해봤잖아요, 이거를. 사이즈가 막 어마어마하잖아. 아니 그래서 그 음향팀 처음에 이제 우리가 11월 12일 민중총궐기라고 했을 때 이제 예. 100만 천 모였을 때 다들 이제 두려운 거죠. 이게 과연 우리가 연결해 놓은 이 스피커가 소리가 제대로 날 것이냐. 그러니까 어디까지 퍼질까? 네, 과연 여기 광화문 북단에서 시청광장 넘어서까지 사람들이 가 있는데 여기까지 소리가 들릴까? LED는 과연 송출이 될까? 뭐 별 걱정을 다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처음 해본 겁니다.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한 사람들. 가수도 그렇지. 이승환 씨도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처음 노래해 본 거고. 끼케야 잠시 실내 체육관인데. 그렇죠. 저도 그런 데서 마이크 잡고 사회본 건 처음이고. 아니, 무대를 잠실 세운 체육- 사람도 처음이고. 예를 들어 주경기장 이런 데서 해도 네. 5, 6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5, 6만이에요. 그 축구장까지 다 채워도 10만 안 되잖아. 그렇지. 근데든. 그래서 몇 번 시청 쪽에는 소리가 안 나오고 광화문 쪽에는 소리 나오고 맞아. 또는 몇 초 끊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화면도 혼란을 나는 하더라고요. 이번에 퇴진 행동을 사실 보면서 불만했던-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 왜냐하면 이제까지 야외에서 최다 관중을 모은 게 우리가 기록이거든요. 어느 콘서트보다 낙원수 콘서트 여의도. 맞아요. 그때 맞아요. 12만. 네. 최초의 그게. 네. 그 기록이 깨졌어. 월드컵 응원 몇 명이 아이, 월드컵 응원. 송구스럽습니다. 월드컵 응원 때는 그 저희- 무대를 안 설치했잖아요. 네, 그게 없는데 교황님 오셨을 때 프란시스코 교황이 오셨을 예. 때 이제 그때는 아주 질서 정연하잖아요. 그렇죠. 왜 무슨 어느 동네에서 무슨 성당 몇 명 탁탁탁 들어가니까 줄도 다 맞춰 있고 그래서 가운데 이제 교황님 들어가시는 차가 있기 때문에 예. 가운데 길은 터놓고 십자가로 다 이렇게 통로 만들어 놨었어요. 예. 그때 통계가 90만이라고 이제 그때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수치는 이제 매우 정확하죠. 왜냐면은 그렇죠. 어디서 버스 몇 대 온지가 다 통계가 되는 그렇죠. 거였으니까 거의 아무나 못 들어갔고요. 예, 참여자들이. 다 이렇게 몸수색하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거에 거의 2배 넘는 그 장면이 연출됐었거든요. 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100만이라는 말 한 이후에는 이게 120만이든 150만이든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100만 집회를 한번 하고 나니까. 그래서 한 번 모일 때마다 내가 우리 최변한테 얘기했거든요. 나는 제일 안타까웠던 게 네. 우리는 그런 집회를 많이 해봤잖아요. 네네. 하면 돈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때 당시 우리가 예전에 활동하고 그럴 때는
진짜 전세금 빼갖고 사월세로 돌아가요 활동가가. 네. 네. 그 돈 빼갖고 집회하는데 그리고 음향에서도 막 망하고 다 망하고 돈 못 받아가지고 돈 못 받아갖고 그래서 네. 내가 저거 미니멈 8천에서 맥시멈 1억 3천쯤 들어갈 거다. 와 정확하시네. 네, 그러니까 평균 내는 게 1억쯤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열정 페이로 했을 때 그렇죠. 네. 최소한의 경비예요. 거기 오시는 뮤지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도 그 개런티 받아가신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 외에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유명한 뮤지션이 와요. 예. 그러면 나는 안 받아도 좋은 일에 오시면 나는 괜찮지만 우리 밴드는. 세션들이나 조금 줘라. 코러스는 교통비용. 교통비 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마음을 많이 썼죠. 근데 대부분 그 뮤지션들 그 세션들도 안 받아가고. 다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왔다. 예.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 모아졌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20차 하는 동안 아니 이제 뭐 우리가 다 공개한 거라서 예. 저희가 페이스북 홈페이지에다 내용 공개했는데요. 어바웃. 20억 모아서 20억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예, 예. 아 거기서 내가 얼마 냈다 그 얘기를 좀 해줘. 그래서 그 20억 중에 3,800만 원을 우리 정봉주의 전국구 팬들이 모아주신 거죠. 예, 아니 내 돈이 한 반. 네, 내 돈이. 네, 정봉주 내가 우리 이제 출연료 받은 거 반. 저는 출연료 모은 거 반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 나머지 한 예. 1,800 정도는 예. 우리 이제 팬들이 모아주고. 팬들이 모아주셔서 3,800만 원. 우병우도 좀 모아줬어요. 그랬어요? 우병우 체포단. 우병우 현상금 맞아요. 예. 예. 처음에 그게 종잣돈이지. 그게 정작 나는 그 돈이 없었으면 우리 지금 적자 상태입니다. 그렇지. 3,800만 원 적자 볼 뻔했네. 근데 지금도 사실 모자라요. 그럼요. 좀 더 모으긴 해야 됩니다. 그래, 군뱅이도 약에 쓴다고 그러는데 우병우를 그런 데서 써먹었어요. 아니 나는 그 최별한테 방송 우리 준비하고 만날 때마다 네. 야 저건 매번 할 때마다 한 2, 3천만 원씩 적자일 텐데. 진짜 걱정 많이 정말 했어요. 놀라웠던 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100만 모였던 11월 12일 날 모금이 4,5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아, 이유가 뭐냐면은 못 돌렸죠. 네, 통을. 모금통을 못 돌린 거예요.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런 거 통과할 수가 없잖아. 해봤던 나한테 좀 물어보라니까. 그러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통로도 좀 만들고 그렇지. 줄도 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가 한 60만 정도 왔다고 했는데 11월 25일 날, 아니 11월 18일인가 그날. 예. 근데 그때가 2억 4천. 그러니까 그 전주가 2배가 왔는데 통을 못 돌린 통을 못 돌려갖고 4,500. 예. 그 다음 주는 훨씬 널널했거든요. 그런데 2억 2천 이렇게 모은 거예요. 김덕진 국장은 모금통 들고 그 사이 안 가봤죠. 아 저는 못 진행자니까. 가봤어요. 예, 저는 몇 번 했거든요. 우리 진행팀의 실무자들이 제일 나중에 고생한 것 중에 하나가 모금 자원 활동가들 모집하기. 아 맞아요. 이게 최소한 20명 정도 모아도 안 이 되지. 넓은 안 공간에 돼요. 100명은 있어야 돼요. 100명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거 엄청 모으기 하게 하고 나중에 손이 모자라가지고 저도 몇 번 해봤어요. 정말 그 인파석을 뚫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좋은 일을 돌아와야 하는데 되는데 좋은 일 그것도 하는데 통 힘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면 좀 쪽팔려요.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여기 온 분들이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맞아요. 이런 분들이 안 나오고 그게 아니고 억지로 시간 내고 온 분들이거든요. 저희도 진짜 미안한 게 그 추운 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또 또 통 돈도 돌리고. 내라고 하는 게 진짜 송구스럽고 미안한데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이거는 같이 하는 수밖에 미안한 게 없어서. 또 뭐냐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인파가 많으니까 우리 모금 활동가들이 아무래도 길이 좀 뚫리는 곳으로 우리끼리 그렇지. 몰려요. 그러면 그쪽에 거기서 있는 만나. 분들만 돈을 좀 많이 내요. 많이 뜯겨. 뚫리지 않은 공간에 있는 분들은 뭐 내고 싶었겠지만 그쪽은 우리가 네. 가지를 못해가지고 또 못 내시는 경우가 있고. 활동가들 그때 이제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 저쪽에 있는 분들 돈 받아갖고 건네주세요 이래야 돼. 근데 그건 그게 못 해봤네. 그나마 다행인 게 네. 우리 낙검수 공연할 때 여러 번 돌렸잖아요. 네네. 나중에는 조끼를 딱 입혔어요. 모금 활동가 빨간색. 네. 아, 저희도 나중에 저희는, 입혔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짝퉁이 돌고 아, 있어요. 맞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어봐야 된다니까. 아, 그럴걸, 진짜. 그리고 이번에 촉발한 주진우는 그런 거 안 말해주더라고요. 주진은 모르지. 맨날 오는데 그런 거 안 말해줘. 걔는 디테일에 약하잖아요. 주진우는- 생전 돈을 안 벌어봤잖아. 맨날 와가지고 그냥 뒤에서 폰만 잡고. 네? 네. 주진우는 끝나고 무슨 고기 먹나, 여성 팬들 몇 명 왔나 이런 게 관심이지. 왜냐하면 네. 이게 이 사업 마인드가 있고 돈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이 붙으면요 3배 얻어요. 그랬겠네요. 예. 뭐든지 노하우가 있어.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럼요. 혹시 또 생기면 그때는 그래서 예. 예, 내가 정보적인- 아이디어를 막 예. 여기 최변한테도 계속 전 돈 때문에 고민했어요. 저 사람들 활동가도 주머니 털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고. 진짜 아니, 감사한 사실은 일이네요. 뭔 일을 하든 어. 그때 박 시장님도 그러니까 마지막 저거 하실 때 왜 모금 저 봉사자 양성하는 그거 왜 만들었었잖아 프로그램. 아 지금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희망자였어의 그 모금학교. 그러니까 네. 뭐든지 이게 하여튼 좋은 일을 하려면 돈이 그러니까. 저기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니 사랑은 돈에서 시작되는 거 알아요?
뭐 돈과 시간 뭐 이런 거죠. 뭐. 아니요. 네. 돈 센다 그럴 때 이 미국 애들 이렇게 세거든요. 이렇게 세면 마지막 결론이 사랑이에요. 손가락 2개로. 이 손가락 하트가 그럼요. 거기서 나왔네. 돈을 세야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이건 거꾸로 놓으면 뭐예요? 세월호예요. 좀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돈을 모금할 때는 그러네. 불러야 돼. 그러니까 이제 고정 방송 막 4개씩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거 생각 못 하니까. 아니 진짜로 그래도 20억 모아준 우리 국민들, 너무 촛불 시민들한테 공식적으로 네. 고맙다는 말씀 한번 저는 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뭐 그 시민들의 힘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못했고 다 시민들의 힘인데 특히 막 그 추운 날 막 장갑 벗어가면서 주머니 돈 꺼내갖고 넣어주시는 분들, 뭐 돼지저금통 모아오신 분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매일 이제 돈을 세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토요일 밤마다 이제 저희 사무국 한 10명이 모여서 그걸 해요. 막 생중계도 그랬는데 이게 돈을 셀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돈을 펴기만 합니다. 예. 아.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구분해가지고 펴서 이제 모으기만 하는데 그리고 다음날 은행 가서 이제 세는데 돈을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꾸겨서 넣는지 모르겠어. 아니, 좀 말아서 넣어. 이렇게. 쪽팔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감춰서 넣잖아요. 왜 교회 가서 헌금하듯이. 그러니까 돈이 다 말려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왜냐면 이렇게 1,000원짜리 넣는 사람은 미안해서. 어떤 사람은 학 접어서 넣고 아유. 하트 접고 막 이러시니까 처음엔 막 감동적이었는데 좀 지나면 에이 좀 빡빡이 펴서 좀 펴서 넣지 막 이런 생각이 죄송합니다. 예. 예, 에피소드예요.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내가 맨날 주장하는 게 나는 태생이 정의로운 인간이 아니거든요. 엉겹결에 감옥 가는 바람에 정의로워졌어. 원래 탄압 받으면 좀 정의로워지죠. 그래요. 근데 돈 걷다가 돈 세다가 솔직히 인간의 심리가 하여고 배고파 죽겠네 10,000원짜리 하나 삥땅 칠까? 그러다가 이 돈 세다가 인간이 정의로워지는 거야. 맑아지는 거야. 이 돈을 보면 이 사람들 눈 거 보면 옛날에는 우리 낙곰수 때 금가락질 빼갖고 놓잖아요. 아, 예, 이번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 자기 뭐 무슨 선물 받은 귀걸이 뭐 이런 거 목걸이 세트 이런 거 넣으시고 이런 분들 그럼- 사연 적어가지고 예. 다 저희 페이스북에 올려놨습니다. 예. 그분들이 없었으면 진짜 불가능했던 거고 그다음에 열정페로 나오셨던 그 뮤지션들 그분들한테 또 뭐 그 감사합니다. 뮤지션들이 저희가 마지막 날 예. 그러니까 탄핵되고 이제 20차 나올 그날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또 예. 나오셨고요. 10팀 정도 나오셨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탄핵된 날. 아니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 토요일 날. 네, 금요일 날도 많이 나오셨고 예. 토요일 날 뭐 전인권 선생님, 뭐 한영애 선생님 뭐 다 다시 아 나오셨어요. 토요일 됐어 11일 날? 네, 11일 날. 어. 네. 그 웰컴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올스타전 같이 그동안에 이제 나오셨던 메인 가수들이 이제 다 나오셨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한 150여 개 팀이 그동안 왔어요. 아하. 네, 뮤지션들이. 근데 그 중에서는 뭐 솔로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밴드 아유. 그다음에 그 뮤지컬 팀이라고 이제 뮤지컬 배우들 유명한 배우들 많이 왔었는데 그렇죠. 때로 오니까 시민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 박건영 씨라든지 예. 뭐 김하나 씨 이런 배우들이 다 오셨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들까지 합치면은 정말 숫자로 치면 뭐 거의 한 1,000명에 육박하는 공연팀이 사실 오셨는데 어느 한 팀도 그 진짜 차비 한번 받아가신 적이 없고 그냥 뭐 저희들이 준비해놓은 간식이나 도시락 식사도 다 도시락으로 하셨어요. 그냥 거기서 저희랑 같이 시암뮤제요. 그분들이 시암뮤예요. 네, 시암뮤 맞아요. 시민과 함께하는 뮤지컬. 네, 잘하시네. 그 스타트를 네.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요? 연정주 연출. 예. 아. 세월호 공연 가족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제일 처음 했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디어를 내갖고 그게 확장된 거예요. 아 대단했어요. 거기 이제 네, 감독이 구소영 감독인데 네네네 맞아요. 그분들이 주의하시고. 세월호 그 천일 때 네, 천일 때 안산에서 안산에서 또 행사하고 네네네. 그분들 70명을 또 내가 고깃집 가갖고 밥을 샀어. 아 그랬구나 그날. 예. 아니 그래서 그분들 그때 150만 원 썼어요 또. 아니 그래서 그날 안산에서 뵀잖아요. 예. 그래서 그날 그분들 어떻게 식사 모셔야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없어졌더라고. 근데 정봉주 의원님이 예. 역시 요즘 출연료가 좀 되나봐. 심하게 되죠. 심하게 됐지. 격하게. 아니 근데 그때는 방송 나가기 전인데. 아 그러시네 진짜. 예, 방송 아니 근데 출연료도 네. 좋은 일 하면서 벌어 막 김문수 물어뜯으면서 벌고 막 그러잖아. 제일 신나게 돈 버시네 그러면. 막 버는 거 아니에요. 예. 아, 정말 대단했어요. 그 시암류가 감동도 많이 줬고요. 진짜 감동적. 예. 그 천일 때도 가봤더니 예, 예. 아, 연습도 참 많이 하신 것 같고. 우리 그때 뉴욕 갔을 때 네. 라이온킹 봤잖아요. 네. 이분들 조금만 지원하면 진짜 잘하겠더라고. 그럼요. 재능이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동적이더라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뭐 시민들한테 고맙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광장에서 그 전에부터 우리가 얘기하던 대동세상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시민들도 그렇죠. 사실은 그 무대를 꾸려주시고 앞에서 사회 보고 사람들한테 또 화장실 안내하고
그런 활동가들한테 고마워해야죠. 그렇지 않았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사실 거기서 만끽했잖아요. 왜 우리의 그러니까요. 요구사항을 그렇죠. 한 목소리로 전하고 그 또 기쁨을 만끽하고 하는 상황에서 나는 진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문화예술인들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우리 맞아. 활동가들도 뭐 그렇지만 활동가들이 어떻게 보면 광장에 사람이 모이는 게 이제 행복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늘 그걸 꿈꾸던 이게 사람들이고 직업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지가 좋아서 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네. 문화예술인들이 없었으면 그 사실은 우리가 오후 시간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그 시간을 다 메꾸잖아요. 얼마나 재미없어. 재미없게. 그거 어떻게 했을 거야 재미없게. 그거를. 아니 문화예술인이 없으면 그 무대에 내가 불려나갖고 개그할 뻔했어. 한번 할 거 그랬어. 아유, 근데 안 해요. 계속 TBS 방송하시느라고 네. 우리 그때 여러 요소가 엄청 많이 모였죠. 아니, 그러니까 저 박사모 집회 문화여사. 문화예술들 없으니까 맨날 거기다가 정수라 노래 틀어놓고 그 군가 틀어놓고 그 집밖에 똑같은 못 하잖아요. 것만 제가요 3월 1일 날 이제 그 비 오는 날. 예, 우리를 막 둘러쌌잖아요. 자유총연맹이랑 탕기국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4시부터 집회하느라고 이제 낮에는 틀어놓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아대한민국하고 멸공의 횃불을 예. 진짜 그날 한 100번씩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에 이명이 들릴 정도로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 제가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멸공의 횃불을 외웠다니까. 아이고 이것들이 또 스피커를 들어 매달려 이쪽으로 네, 돌려놨잖아 그렇죠. 일부러 아니, 방해하려고. 우리는 3월 1일 날 말씀하시니까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딱 TBS 방송국 무대 차량을 네. 그 안쪽으로 해놨는데 밖에서는 군가가 들려. 안쪽에서는 그 운동가요가 들리고 그러니까 또 우리 방송국 바로 거기에 그 스피커가 스피커 매달려 있었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개들 소리를 죽이려고 20명이 부부젤라를 불어대. 아, 나팔부대. 우와, 그런데 난 아르투시 출신 아니에요. 국가가 뭐가 나오냐면 그게 나오니까 높은 산 깊은 곳. 난 그게 우리 쪽 속도를 튼 줄 알고 그걸 쫓아 불렀다니까. 저는 그날 광장에 못 나가서 저희 사무실 지키고 있었어요. 예. 그 양반들 행진하는 코스가 청와대까지 그날 처음 간 날이잖아요. 맞아요. 낮 시간에 저희 사무실에 청와대 올라가는 그 길에 있었거든요. 아, 맞아. 이놈들이 예. 와가지고 저기 뭐야 때려 부실까봐? 예, 때려 부술까봐. 그럼요. 옛날에 참여연대 앞에 막 가스통 가스 들고 들고 막 그랬잖아요. 되겠잖아요. 천안함 사건 때. 아니 근데 그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그 박근용 네. 사무처장님은 참여연대 활동 오래 해서 그런지 말투가 저기하고 비슷하네. 누구랑요? 박 시장하고. 제가요? 뭐 일단 칭찬으로 알고 그냥 아니, 넘어갈게요. 이미지도 비슷하네, 오늘 보니까. 아니 털이 훨씬 많잖아. 박근혜 처장. 제가 입사할 때 숫자가. 저 공채 기수거든요. 아. 면접 보고 했는데요. 나중에 들었는데 박 시장님은 저를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예. 네, 다른 면접 본 사람들이 아니 고향도 갱상도 어디 구제해줬다고. 아니에요? 아, 어디요? 그래요. 저는 경남 김해. 그러니까 거긴 창원. 좀 창원은 아니고 그거 뭐지? 창녕. 창녕. 네, 그러니까 말투도 가깝네. 비슷하고 네. 톤도 비슷하고. 아, 그러네. 두 번째 에피소드 3월 1일 날 방송하다가 비가 오니까 어디 화장실 갈 데도 없고 바로 옆에 경찰 이동 차량의 화장실이 있어요. 네네네네. 그 이제 정부종합청사 사이 옆에 이동식 화장실까지. 거기로 이제 뛰어 올라가고 잠깐 한 5분 시간이 있는데 네. 거기서 소변을 보는데 의경들이잖아요. 의경만 쓰거든. 근데 일반인들이 가서 써도 돼. 예. 근데 나 올라갔는데 소변을 보는데 의경이 노래를 불러요. 뭐 부른 줄 알아요? 몰라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 그러듯이 거기서 이 노냥 들으니까 외워버린 거야 이거를. 그러더니 날 딱 보더니 소변을 보자. 그걸 보고 걔들도 같은 마음이지. 그러니까 그걸 그럼요. 보고 야 이게 진짜 외신에서 이제 연락 오고 그러진 않았어요. 많이 왔죠. 어떻게 평가를 해? 그게 궁금하더라고. 외신에서는 엄청 오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기자들은요. 예. 제가 기자 간담회 하면은 제일 이제 물어보는 거는 오로지 그거. 이번 주 주말에 가수 누가 나옵니까? 그다음에 이번 주 주말에 몇 명 모일 것 같습니까? 그치. 그치, 근데 그거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예. 네, 그거 물어보는데 외국 기자들은 뭐 흔히 아시는 뭐 알자지라니 이런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은 그 외신들이 있어요. 저희가 무슨 에피소드였냐면 한 번 이제 외신에게 이 내용을 잘 브리핑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프레스센터 이제 18층에 외신 기자 클럽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연락을 해서 우리가 한번 기자 간담회 외신 기자 간담회 하겠다. SFC죠. 서울 아, 맞아요. 포인 리포터스 뭐 커미션인가 뭔가래요. 정확하세요. 예. 거기 이제 그 간사님이 한 분인데 예. 그래갖고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아 여기서 이 주제는 지금 외신들이 너무 자세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기자 간담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아 그래요? 내가 알아서 다 쓴다. 네, 너무 알아서 다 쓰고 있고 내용을 뭐 너무 잘한다. 그래서 기자 간담회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사실 오고 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에 이제 대외협력팀 안에
아예 그 참여연대 우리 국제협력팀이 따로 둬가지고 우리 백가윤 씨라고 아주 영어 잘하는 진짜 잘해요. 활동가가 백가윤 이름 좀 외워주세요. 네, 백가윤 활동가가 다 브리핑 서면으로 오면은 서면으로 답하고 뭐 이렇게 영어 인터뷰하는 건 다 또 영어 인터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했죠. 어떻게 그렇게 취재를 정확하게 잘했대요? 그 외신 기자들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또 보도자료를 자세히 내기도 했는데 그 기자간담회나 기자브리핑을 정례적으로 했었어요. 이런 일이 사실 별로 없었는데 매주 이제 요즘에는 수요일에 한 번씩 했지만 그전에는 이제 뭐 화목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예. 그 수시로 이제 그런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어 놨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세월호 때 누적된 게 좀 있어요. 저희가 세월호 이제 참사 3년 동안 예. 정말 많은 활동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예. 국제연대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어떤 이런 4.16 연대죠, 이런 말. 그렇죠. 그게. 예, 4.16 관심사였기 때문에 또 그때 만들어진 이런 또 다 이런 네트워킹들이 있어서 해외 소식도 굉장히 빨리 알게 되고 뭐 그런 점들이 아주 좋았죠. 예, 예. 근데 우리가 이제 11월 말 12월 초에 미국 공연 갔다 왔잖아요. 네. 순회 공연을 하고 왔는데 진짜 그분들이 너무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해요. 아마 처음에는 좀 창피하시다가 예. 이제 촛불 집회 커지는 거 보면서는 이제 자랑스러워하시겠지. 근데 실제로 외신 기자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모인 거에 대해서 정말 경외감을 가져요? 아, 정말 많이 신기해하고요. 아니 다 이런 걸 많이 물어봤었어요. 어디서 이 사람들이 왔냐. 그러니까 이제 어느 뭐 단체. 네, 그렇죠. 그런 아하. 걸 물어보는데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초대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조직적으로 동원해가지고 올 수 있는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절대로.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상 진짜 뭐 시민의 힘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뻔한 대답이긴 한데 그냥 알아서 오시는 거라서 어떻게 뭐 근데 그걸 그런 거 할 수가 있잖아. 없었어요. 왜 예전에도 우리가 국제연대 활동하면서 외국의 시민활동가들 한번 이렇게 우리 초청해가지고 네네, 서로 네.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독일에서 오는 사람들, 예.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 저도 이렇게 봤는데 조금 뭐랄까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네네. 나는 좀 그렇게 느꼈어. 거기는 좀 전문 활동가들이야. 그러니까 그 일종의 그 운동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예. 아니 여기 박근용 처장 같은 거죠.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 활동가들은 목표가 이거를 대중들한테 확산시키고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가지고 함께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예. 신경을 쓰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같이 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더 앞서는 것 같더라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참여시키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더 중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람들이 한번 모이면 생기는 그 자발성과 열기 있잖아. 네. 그걸 보면 다들 깜짝 놀라잖아. 이게 무슨 그렇게 막 빅이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볼 때는 예. 우리나라는 이런 게 나면은 뒤집어진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쪽팔리기도 해. 걔네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안 물러난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아, 그렇죠. 사람들이 200만 명이 모였는데도 저게 저러고 앉아있다는 것도 진짜 황당한 일이고. 뭐 유럽 같으면은 한 번 정도 이렇게 그렇지. 100만 명 모였으면은 그렇죠. 바로 물러났겠죠. 그냥 끝나는 거지, 그냥. 몇 개월 준비해가지고 뭐 반전 캠페인 크게 하기도 그렇지. 하죠. 유럽이나 이런 나라 예. 보면.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뭐 몇 주죠 이게? 그러니까 20차, 20주. 20주 동안 그렇게 한 거는 진짜 세계적으로도 드물고 없는 기네스북 일이에요. 이런 데 기록 안 해놓네. 우리 그런 거 태진 행동에서 해보려고 네, 지금 뭐 하고 해보려고 있어요. 이제 네. 끝났으니까 예, 이제 아직 뭐 그러려고. 우리가 남았어요. 이제 뭐 적폐청산도 해야 되고 뭐 이제 대선도 치러야 되고 많이 남았지만 어쨌든 이제 1차적 목표를 이뤘으니까 그런 이제 백서도 좀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나는 아쉬운 게 11일 날 네. 그 박근혜 이제 피의자죠. 네. 박근혜 피의자 씨가 나와서 촛불 현장에서 자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거거든요. 이분들에게 좀 치아의 뜻을 표하고 마이크 한번 잡고. 치아라니요. 어디서 피의자가 건방지게. 궁금한 게, 네. 이게 이제 보니까 일본이 영원히 우리를 넘어설 수 없는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본이 65년도죠? 그 미국과 국교 정선 뭐 할 때죠? 걔들이 일본은 미일 뭐 했었어요? 뭐 방위조약인가요? 방위조약인가? 63년도인가 뭐 몇 있을 것 년도죠? 같아요. 네. 60년대 미일 방위조약 할 때 그때 38만 명이 나왔대요. 그게 최고래. 그렇죠. 38만 명인데 1억이니까 우리로 따지게 되면 19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명 조금 안 나온 거야. 그렇죠. 그 걔들 입장에서는 200만 명 나오고 뭐 230만 명 나오는 거 더 이상 얘기를 못 했다 그러더라고. 일본 기자들이. 또 일본하고
중국이 제일 상세하게 썼잖아요 기사를. 맞아요. 네. 아니 실제로 일본의 그 민주화운동 흔히 말하는 이제 NGO 활동가들은 한국에 와서 그런 집회 시 문화 이런 거는 되게 많이 궁금해하고 많이 배워가려 그래요. 놀라워한다니까 정말요. 예, 예, 이런 뭐 사실 저희도 이제 20차 하는 동안에 이제 퍼포먼스 많이 했잖아요. 소등도 하고 사실 소등이 그렇게 인기 많을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 소등도 하고 맞아. 파도 타기. 파도 타기. 그다음에 마지막에 레드 카드 빨간 저희가 이제 그 한지 나눠드리고 초에다가 했던 레드 그러니까, 카드 레드 퍼포먼스 카드. 같은 거는 보면서 이제 기자들이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그 외국 기자들이 아니 저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났냐 뭐 이러면서 근데 사실 그 레드 카드는 루마니아 집회를 우리가 보고 따라한 거거든요. 루마니아도 지금 반정부 시위를 하고 있는데 아니, 왜냐면 짝퉁이어도요. 짝퉁이 해서 더 많이 하고 더 오랫동안 쓰면 내 거 되는 거야 이거는. 맞아요. 아니 로마니아는 그 삼색기 국기 색깔을 만들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삼색 예, 깃발이 예.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 개로 막 해서 멋있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태극기를 할 수는 없고 태극기가 이미지가 사실 뭐 약간 이제 애매하기도 하고 태극기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는 그냥 레드 카드 박근혜 이제 피의자고 구속시켜야 되니까 퇴장해라 이런 아, 그 청와대 놈들이 그렇게 보고했겠다. 지금 새누리당 당원들이 빨간색을 저렇게 다 들고 너를 지지하기 위해서 모여있다. 아니 실제로 정규제 TV에서 2배라 그랬잖아요. 네. 그 보고가 들어간 걸 제가 확인했어요. 아, 그러면 그게 그냥 보고 듣고 자기는 사실로 알고 그렇게 말한 그럼. 거군요. 사실 안 되니까 지금 3배, 4배라고 알고 네, 있었대요. 네. 마지막에는. 아, 그거 진짜 불쌍하네요. 밑에 아니 놈들이 그거에 나쁜 놈들이니까. 감동해가지고 지가 고맙다는 성명도 발표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네가. 3월 1일 날 했잖아요. 3월 1일 100만 날. 명이 그러니까. 편지가 예. 왔고 자기가 예. 9만 명인가 10만 명한테 답장을 보냈고 그게 한 거 아니에요. 자, 인원을 체크할 때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했다고. 네, 인원 체크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어떤 어떻게 방법으로 이거를 할 했는지. 수 있는가를 예. 많이 고민했었어요. 예. 그래서 아까도 그 고민을 이제 이야기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SBS에서 했던 이제 궁금한 이야기 Y라는 프로에서 그 5차 집회가 딱 끝나고 나서 6차 집회 이제 될 때쯤에 해가지고 그 그럼 실제 12월 총가요 그게? 그 11월 말 11월 말. 초. 아. 실제로 해본 거예요. 이 다 해봤어요. 한 6가지 방법이 있는데 평당 몇 명 들어가나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초를 든 거를 사진 찍은 걸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아하.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하차 인원수. 예, 그럼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죠. 토요일에 하차했던 것보다 늘어난 숫자. 얼마나 늘어나는가? 해서 그리고 그것도 대중 발표도 안 써요. 그 늘어난 거에서 75% 정도를 저희가 씁니다. 그리고 100%다. 지하철이 네. 대중교통 운송 수단의 몇 프로 차지하는지. 그렇죠. 그런 걸 쓰고 또 무슨 무슨 입자 물리학자 뭐 이런 좀 분들도 처음 나오셔가지고 들었어요. 나노 입자 물리 네, 나노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흐르는 유동 인구를 이렇게 뭐 계산하더만요. 네, 유동인구 계산. 오. 근데 우리가 또 이게 있어요. 집회가 한 4시 정도부터 한 밤 9시, 10시까지 이렇게 쭉 하니까 예. 사실은 그 6시간, 7시간은 줄기차게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다 가죠. 하다 가시는 분도 있고 예.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사람은 불빨이라 그래요. 불빨. 불멸의 빨갱이. 그다음에 잠시 있다 간 사람들 간빨이라 그래요. 예? 간헐적? 간헐적 빨갱이. 그렇구나. 그다음에 예. 대충 찍고 수칙 가는 사람도 있어요. 죽빨. 맞아요. 빨리 가요. 예, 술 먹고 빨갱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만약에 주변에 있는 식당이나 예. 술집에 있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아마 분명히 한 5만 명 정도 늘어날 거예요. 그럼요. 그거야. 왜냐면요. 4개월 동안 대목이었거든. 맞아요. 자, 진짜, 그렇게 했고 예. 그런 방식으로 그런 계산했는데 방식으로 해서 사실 아주 정확하게 나름대로는 분석하고 있다. 물론 아주 정확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언론들이 실제로 그전에는 이제 경찰 추산 얼마, 주시수 얼마 썼잖아요. 근데 한 5차 정도 우리가 통계낸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 추산 그대로 받아서 썼어요. 경찰이 그때 더 이상 추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그 5차구나. 맞아요. 예. 왜냐하면 그 한 6차 때 정도에 그 저쪽 태극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거를 되게 많이 잡아준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이제 국감 때인가 뭐 이럴 때 그렇죠. 그 대정부 시민 이런 거 할 때 국정조사 때 따졌지. 이철성한테 이제 엄청 욕을 하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짙게 발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죠. 예. 외국에서도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경찰이 추산 발표하는 거를 옛날에 이렇게 아마 법적 분쟁이 한 번 있어가지고 안 하게 돼버렸죠. 경찰 때문에 참가한 우리 사람들의 숫자가 왜곡된다. 예. 경찰 니네가 뭐 그걸 발표할 권한이 있냐 이래가지고 했으니까. 근데 또 그게 지금은 탄기국 사람들이 무조건 부풀리게 그래서? 하는데 수단이 되니까. 그래서 그걸 최대 인원이 얼마까지 집계가 됐어요? 최대는 이제 전국
집계로 해서 232만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서울이. 12월 3일입니다. 뭐냐면 원래 12월 2일 날 탄핵안 국회에 내냐 마냐 하다가 넘어갔잖아요. 한 주. 예. 그래서 12월 9일로 넘어갈 때 그 12월 3일이 제일 많이 왔고 그때가 서울이 170만. 예, 그리고 이제 전국 다 그 아까 얘기했던 6가지 과학적 방법으로 그렇죠. 크로스 체킹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저희가 그 프레스센터 위에서 이제 계속 사진 찍잖아요. 예. 그 사진을 비교하죠. 예, 우리가 그 100만 모였을 때랑 또 그 이번 주랑 비교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것까지 이제 그 감안해가지고 예. 이것을 추산하죠. 아니 TBS 방송국 방송 차량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 지붕 있었고 안 지켰거든요. 어. 그 숫자 노이자 한 100명 정도 노이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대단한 건 이제 지역에서 촛불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조직팀에서 이제 이 지역 총학을 하면서 다 올라와요. 예를 들면 무슨 이 시군구까지 뭐 우리는 300명 모였다, 250명 모였다, 뭐 제주 이런 데서 막 10,000명 모이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예.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춘천 봐. 춘천 네, 봐요. 춘천. 춘천만 네. 15,000명 모였고 김진태 사무실 앞에 가고. 큰일 했어 김진태가. 그래서 지난번 그 어떤 그 정확하게 오기 때문에 사실은 기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추산한 거를 쫙 주고 아하. 어디에서 몇 명 모였다까지 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려놓으면 가끔 이제 누가 또 보내시죠. 우리 빠졌네요. 동네 빠졌다. 우리 동네 빠졌어요. 지역에서 예. 태진행동 사람들끼리 이게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네. 우리 동네 빠졌다라고 항의성을 오면 부랴부랴 넣고 알겠습니다. 지나서 들으니까 이게 재밌지만 할 때 얼마나 개고생들 하셨어. 할 때는 진짜 예. 너무 추웠고 또 올해. 예, 알겠습니다. 추워도 광고는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요. 꼭 들어야죠.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바디로직.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세월호 가족들은 통곡을 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가슴에 묻고 거리로 나서 싸워봤던 지난 3년의 세월이 통곡과 한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준 분들 고맙고도 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관심과 후원으로 가족들이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지킴이.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듣고 답해주세요. 부동산 사이트 보고 빌라를 보러 갔는데 허위 매물이더라고요. 제가 본 빌라는 싸고 좋았는데요.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친구는 미혼이고 저는 애가 있는데도 같은 빌라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구매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신축 빌라를 분양받을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 빌라 상담센터요. 정답입니다. 신축 빌라 중개업체 허위 매물, 불법 구조물,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매물 추천에 지치셨다면 허위 매물 보상 제도가 있는 빌라 상담센터로 오십시오. 전문가의 사전 상담과 무료 투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빌라 상담센터를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런데 탄핵 반대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박사모 집회라고 한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박사모 집회는 가본 몇 번 또 우리가 사람을 보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일단 태극기를 흔들기 때문에 네. 좌우팔이 닿으면 안 돼. 그렇죠. 250만이 모였다고 했을 때 기자가 경찰한테 물어보니까 6만쯤 됐을 거다. 250만이라고. 아마 최대로 잡아줘서 6만이었을 거예요. 마음에. 최대로 잡아갖고. 예, 그냥 한 40배쯤 튀기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팔 벌린 게 그거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양팔 벌려 뭐 이렇게 해갖고 체조할 때 쓰는 그 대역이니까. 양팔 벌리고 좌우로 정렬하고. 우리는 진짜 이 어깨가 다 닿아가지고 정말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한번 앉으면 일어났다 앉으면 못 앉아요. 화장실 갔다 오면 이제 자리 없어지고. 없어지는 거지. 네, 친구 못 만나. 못 만나. 그래갖고 카톡 해갖고 그래서
술집이 잘 된 거예요.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야 빨리 나와 그냥 술이나 먹자. 경험들이 있으는가 봐. 다들 웃어. 그 나름 탕기국 집회에도 저 그런 얘기도 돌고 그랬다잖아. 저 할아버지 할머니들 여기서 짝을 만날 수 있다고 나오라고. 소개팅도 하고 그랬대. 뭐 훈훈하네요. 그럼. 훈훈하다 진짜. 그것들도 모여서 막 그렇게 악만 쓴 건 아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랑이 꼽히고. 그분들은 난 그거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막 이렇게 외치다가 틀리 빠져갖고 틀리 잊어먹고 그런 분들 안 계셨을까? 아니 거기의 특징은 보면은 젊은 애들일수록 그 얼굴을 많이 가리고 반드시 선글라스를 낀다는 특징이 있더만. 50대 아줌마들도 다 써요. 그러니까 왜 물어봤나 인터뷰도 했더만. 그랬더니 혹시 사진 찍히면 직장 가서 사람들한테 쪽팔려서 쪽팔리고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 손주한테 들킬까 싶어서 뭐 이렇게 가리고 나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다잖아요. 아니 그리고 무슨 지가 뭐 상당히 무슨 뭐 학벌도 좋고 돈도 많고 뭐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서 이 머플러로 얼굴 두르고 뭐 갔다 왔다느니 그런 선수도 꽤 있었대. 그런 카톡도 많이 있고. 그걸 왜 가리고 해? 그러니까 지 주장은 뭐냐면 지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알아보고 자기한테 붙을까봐 그래서 가리느라고. 이거 박근혜 씨 논리에 따르면 IS인데. 그러네. IS인데. 복면 시위를 자발적으로 하고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제 탄핵 인용됐고 그럼 이제 앞으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네. 예. 지금 우리 촛불 집회할 때는 그래도 집시법 적용되는 것 때문에 약간 신경 썼죠. 그래도 뭐 그 청와대 앞까지 가는 거 우리 다 법원이 허용해가지고 100m까지 법이 허용한 범위 아직 다 갔고 경찰도 뭐 집시법 적용 가급적 뭐 좀 덜 하고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집시법 적용이 입건된 사람이 아니라 없지 않나요? 초반에 아주 초반에 몇 명 있었는데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없죠. 근데 이제부터는 선거법이 적용 딱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선거법이 선거 시기니까. 네, 우리 선거법에 국민들의 표현이라든지 행동을 규제하는 법들이 막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저기 정봉주 선생님도 선거법이잖아요. 공직선거법상에 나는 혼자 떠드는 건데 허위사실 유포.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은 선거일 정해지면 그걸로부터 180일 전부터 이것저것 못한다 가 있는데 보궐선거 요번 선거는 보궐선거잖아요. 그렇죠. 거리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선거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10일 날 탄핵 딱 됐잖아요. 그럼 11일서부터 적용이 된 거예요? 아니죠. 그날 그 10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너 파면이야 라고 말한 그 시간부터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잖아요. 그 시간부터 선거법이 이제 적용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박원순 시장님 같았고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그래서 이 선거법이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뭐 집시법을 이제 우리가 악법 집시법을 피해가지고 뭐 촛불 집회를 넉 달, 5달 동안 정말 신나게 우리가 했는데 이제는 선거법이 적용되니까 까딱하면은 선거법 때문에 경찰 소환되는 사람들 생기고 또 선거 끝나고 나서 조용해지면 이제 소환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기소하고. 그런데 앞으로 또 모일 일이 있나요? 아니 이제 사실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박근혜 퇴진을 시켰는데 아직 황교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사드 같은 거 이제 막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4월 16일이 올해가 이제 또 3주년이 되잖아요. 세월호 경주기. 왜 그런 거 생각을 못했지? 4월 16일쯤에 한 번은 뭐 세월호 때문이든 또는 대선 앞두고라도 한 번 더 촛불 시민들하고 맞아요. 뜻을 모으기 위해서든 또 한 번 우리가 해야죠. 사실은 좀 송구스럽고 죄송한 거는 이제 그 긴급 현안이라고 이제 퇴진 행동이 상정했던 6가지가 있어요. 세월호, 백남기 농민 특검, 그다음에 언론 장악 못하게 하는 거, 국정교과서. 그리고 사드 막는 거, 그 다음에 성과퇴출제 막는 거. 솔직히 얘기하면 세월호 선체조사법이 통과되긴 했지만 사실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야당도 계속 자유한국당 핑계만 대고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게 시민들의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대선 후보들한테 약속도 받고 당신 정권 잡으면 이런 거 해결할 거냐. 자, 다시 한번 좀 세월호 있고요. 세월호, 백남기 농민 특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남기 농민 아무도 처벌 안 받았거든요. 지금 경찰들이. 그다음에 언론 장악 못하게 하는 거. 지금 MBC가 좀 개판 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성과퇴출제.
이제 정부는 성과 연봉제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공공기관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거. 이제 바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전까지도 이게 가장 따끈 그렇죠. 핫한 이슈였잖아요. 성과 맞아요. 퇴출제. 네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그리고 그 국정교과서 저지. 아 맞아. 여기 아직 꼼수로 남아 있어요. 아니 문명고등학교 학교 이름 바꿨다는데 반문명고등학교. 저희 얼마 전에 그 집회 때 그 자퇴한 학생 아버지 나오시고 했었는데 거기는 정말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열심히 싸우더라고요. 예. 대단하더라고. 그 도망갔대잖아 근데. 누가 도망가요? 그 이사장이가 뭐 도망갔다고 한 거예요? 몰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섯 마지막이 번째. 사드죠. 아 진짜 이 사드 이거 네. 아니 이게 사실은 이렇게 기습적으로 올 줄 알았나요? 아무도 몰랐죠. 알밖에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럼요. 사드를 가만두면 안 되는 건데 네. 이건. 네. 아니 그리고 그럼 이게 사드 문제 때문에 성주 농민회나 성주에서 집회하는 사람들 선거법으로 다 저촉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선거법 적용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드 도입 찬성한 뭐 바른정당 너네한테 표 못 주겠다. 우리 성주 군민들은 사드 이거 강행한 뭐 바른정당 유승민이 나오든 남경필 니네한테 표 못 주겠다. 이런 말하면 잡혀가시는 아니 거죠. 자유한국당 표 못 주겠다. 잡혀가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뭐 다들 경험해서 아시지만 저도 지금 선거법 아직 재판 받고 있거든요. 예. 지난 총선 때 이제 용산 참사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 예. 경주에 내려가서 이제 약선운동. 약선운동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기자회견 했어요. 기자회견 기자회견 사회보고. 김석기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네, 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뉴스에 나온 사실 이것만 얘기했는데도 검찰이 500만 원 구형하더라고요. 거의 사실 유포예요? 아니 그냥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가지고 그걸 또 마이크를 들고서 예. 말을 했는데 니네가 한 거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사실상 집회다. 그래가지고 기소 당해가지고 1심에서 벌금 떨어뜨리기 위한 행동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래서 1심에서 벌금. 네, 1심에서 저는 이제 벌금 70만 원을 받아서 지금 항소심 중이고 심지어는 용산 참사 유가족 우리 김영덕 어머니 이충현 씨 이런 유가족들도 지금 다 70만 원씩 벌금을 받아가지고 항소 중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진짜. 자기 가족을 죽이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예. 그 사람이 후보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 후보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우리 가족을 죽음에 이르게 한 너 같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국회 가면 안 된다. 국회 가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거는 정말 기본 인륜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말했다고 네, 그것도 마이크로 말했으니까 또 91조 위반. 그다음에 현수막 갖고 말했다고 해서 93조 1항 위반.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처벌받고 있는 거예요. 경주에 재판에 6번 갔었어요. 경주까지. 그리고 이제 또 대구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후보들에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묻는 게 집회 형식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광장의 힘이 뭐 예를 들면 촛불 집회 안 한다고 광장의 힘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이 힘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여기에 어쨌든 대답해야 될 의무와 책임들이 그분들에게도 있다. 왜냐하면 그럼요. 그분들도 다 광장에 나오셔서 같이 구호 외쳤고 같이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다가 저희가 제안하는 또 30대 개혁 입법 과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특히 야당이겠죠. 뭐 그 여당에서는 안 받겠죠. 우리의 정권은. 그러니까 야당들이 이것을 약속하고 또 정권 창출되면 그때 예. 이걸 지킬 것인가 이걸 감시하고 지키게 하려면 아니 당장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촛불은 필요하다. 이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으로는 그냥 조용히 있으라. 후보들이 우리가 말하고 하는 그 것만 문제 들어라. 좀 지적하는데 근데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회가 빨리 바꿔야죠. 국회에서 선거법을 빨리 바꾸는 건데 그래서 중요하고. 저희가 지금 뭐 사실은 아까 6가지 우리 긴급 현안 과제들 있잖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거 전부 다 동의하는데 탄핵 후 빨리 먼저 손볼 거는 선거법이다. 맞아요. 네. 이야기를 저는 중요하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3월 15일 날은 15일 날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그 계단 있잖아요. 예. 그게 뭐 민주노총도 한국노총도 오시기로 다 되어 있는데 3월 15일 날. 네, 수요일 수요일 날 날. 오전 10시 반에 최대한 좀 그 계단을 꽉 채워서 탄핵 후에 첫 번째 개혁은 선거법부터 좀 바꾸자. 그거 이렇게 선언대회도 하고 약식 뭐 저희 행진도 하려고 하는데요. 예. 이거 안 바꾸고 하다가는 우리 줄줄이 잡혀갈 수 있는 거. 특히나 제일 예전에는 사실은 총선 이런 거나 대선이 있으면 선거 시기에는 이런 선거법 적용은 우리 정봉주 선생님처럼 이렇게 열혈 시민 아니면 우리 같은 이제 사회단체 활동가나 좀 적용받았어요. 예. 왜냐면 뭐 좀 죄송하지만 일반 유권자들은 솔직히 이제 거리에서 나와서까지 선거 때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선거 운동원들 아니면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 서너 달, 아니죠. 4-5달 동안 자유롭게 광장에 나와서 손피켓을 흔들었던 목소리를 같이 외쳤던 이렇게 정치적 의사표현을 쭉 자유롭게 해왔는데 예. 딱 3월 10일 날 이후로는 그걸 못한다. 그러니까 거리에 나와서 뭘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이 시민들이 그 자연스러움을 계속 하려다가는 다 잡혀가는 거죠. 맞아요. 93조 1항 막 이렇게 있어서 이거 이게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런 거 자칫하면은 이제 선거법이 두려우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광장에 어떻게 보면 주권자의 명령이 오늘 이제 이 사안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예.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고비를 그러니까 탄핵과 박근혜 파면이라는 큰 고비를 넘었다고 해서 방심하실 상황이 아니다. 그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사실은 그 전에 최순실 사태 따라가면서도 참 쓸데없이 공부해야 될 게 많았잖아요. 예. 어? 헌법 외워야 돼. 예. 용어를 다 공부해야 되고 그랬는데. 헌법 재판소법 외워야 돼. 예. 국회법 외워야 돼. 근데 이제 이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하니까 당장 걱정되는 게 이제 선거를 통해서 새 세상이 열릴 것이다라는 데 대한 기대는 엄청나게 크게 분출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하는 방법을 사실은 후보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지 정치에 이제 그렇죠. 몰입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지지자들조차도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이 사람들의 대안이나 미래를 위한 설계나 이런 거를 가지고 남을 설득하고 나라를 잘 만들기 위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의 흠집을 잡아가지고 뭐 저거 죽일 놈 너는 무슨 빠 이런 얘기만 하는 거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제 여러 가지를 돌아보시면서 예를 들면 저는 그 책도 좀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예. 책도. 예. 우리가 이제 전국구에서 언젠가 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무슨 저 밀리의 서재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예. 그런 데에서 대통령 대권 주자들이 쓴 책. 그 사람들이 왜 정치인들이 책을 쓰잖아요. 예. 그러면 출판 기념회하고. 그게 돈 모으려고 쓰는 그러니까. 책이지. 그 내용을 사실은 관심이 없잖아. 그리고 책을 사러 가는 사람들도 그냥 후원해준다는 개념으로 책을 사는 거지. 그렇죠.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누가 봐요, 그거를? 근데 사실은 대통령 정도 나온 사람들이 그런 책을 써서 뭔가 내놓은 게 있으면 거기다가 지가 쓴 건지, 실제 지 말하는 거고 이거 맞는 건지, 남이 써준 거 가지고 책만 팔아먹는 거 아닌지,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근데 밀리의 서재는 들어가면 책이 있어요? 책이 있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의 책을 공짜로 다 볼 수 있어. 이북이구나, 이북. 이북으로 그 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니까 아니 뭐 그런 것도 하물며 같이 보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정봉주 감옥 갔다고 옛날에 불쌍해가지고 수십만 부 책을 사가지고 그 저기 해준 게 있는데 예. 그때도 사실은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그렇게 세게 해가지고 감옥까지 가야 되나 하는 그런 공감 때문에 내용도 궁금해하고 실제로 정봉주를 후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책도 사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이거는 새 세상에 대한 열망이 강할수록 소위 지도자를 해보겠답시고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고 그 사람들한테 또 우리가 얼마나 촉구하고 감시하는가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최변이 얘기하는 게 자 누구가 정권 교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촛불이 정권 교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촛불 시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이제까지는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서 그냥 돈 내고 앵벌이 당하는 우리가 낸 돈 다 빼먹은 거 아니에요. 삥 뜯기고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촛불이 만들어 놓는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거리로 나올 수도 있고 당연히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의사표명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이 되든 안희정이 되든 이재명이 되든 너희들끼리 자꾸만 권력 잡는 거 갖고 싸우지 말고 우리라고 하는 게 같이 넘어가야 되려면 책도 좀 보고 그럼요. 무슨 주장을 하는지 좀 알아야 되고 또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각기 조금 그 디테일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할 때는 집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요. 아니, 성주 군민들 저대로 남겨둘 거예요?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당신들 외롭지 않게 함께 싸우겠다. 그럼 대선 주자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는 순간 다 선거법으로 걸리네?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공약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해도 걸리는 거야. 그렇죠. 지금 후보들은 선거법은. 그 집회에서 후보들은 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집회에서 후보들의 말을 듣고 나도 시민들이, 그렇다 똑같은 구호를 생각이다. 외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잡혀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사회 보다가
무슨 무 후보가 나와서 막 말을 했어. 제가 우리 후보님 뭐 정말 저랑 똑같은 생각 하시네요. 진짜 꼭 대통령 되셔야 됩니다. 예. 이 말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김덕진 구속. 감옥 가고 싶어? 아니, 지금 후보 이야기 나와서 예. 좀 더 제가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참여연대가 뭐 YMCA, 그다음에 민변, 민주노총 등등과 함께 이렇게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라고 긴급하게 짜서 1월부터 지금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국회의원 300명한테도 그리고 대선 출마하겠다고 하는 뭐 현직 의원 아닌 분들한테도 뭐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 이런 분한테도 의견을 물었죠. 예. 입장을 좀 밝혀달라. 이거 선거법 바꿔야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 다 예스라고 2월 말까지 다 왔어요. 답이. 예. 근데 예스라고 그냥 할 게 아니라 선거 끝나고 나서 자기는 이제 그 법을 바꾸겠다고 이런 뜻만 있으신 것 같은데 이번 선거 때 그 법을 바꿔놓고 해야 되는데 아니 우상호 추미애는 안 만나봤어요? 아니 그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분들이 뭐 고맙긴 한데 18세 투표권만 마치 선거법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18세 이상. 예. 그러니까 한 살 낮추는 거죠. 지금 대부분 18세로 하는 그것도 안 거. 됐어? 대부분의 야당 국회의원들도 선거법 개혁하자고 처음에 인사하러 가면 18세 투표권 보장 그것밖에 머릿속에 드신 게 없어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게 이 중에 하나가 머릿속에 그것밖에 드신 게 없는 게 아니라 밥만 드셨겠죠. 그런 게 이유 중 하나가 뭐 국회의원 생활하셔서 생리를 잘 아시길 텐데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후보자들 말고 예. 유권자들이 자기 편이든 아니든 그렇지. 선거 때 너무 왈가왈부하는 거를 본질적으로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해. 자기들에 대해서 알라고 그러고 자꾸 물어보고 이러는 걸 두려워하기도 하고 껄끄러워하고 그리고 이것들의 관심이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정책들을 국민으로부터 수렴해가지고 뭐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 작업을 치거나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지금 캠프도 보면은 구성원들이 내가 나중에 무슨 자리를 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디 가가지고 어필을 하면 나한테 제일 유리할까? 솔직히 말해서 그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책도 내가 아까 말씀드린 말인데 그 책 제목만 봐도 되게 웃기다. 예를 들어 황교안 같은 사람이 대선 후보라고. 얼마나 웃기다? 대선 후보라고 안 웃기기만 해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거 나오게 하는 사람들은 그 제목을 사실은 사람들 내용을 안 볼 거기 때문에 제목을 꽤 신경을 써요. 보면. 네. 근데 황교안이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얼떨결에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대선 후보 반열에 지가 올라버린 거잖아. 예. 황교안 저서가 뭐 있는 줄 아세요? 국가보안법 해설. 근데 만약에 황교안 씨가 저런 건 안 냈어요. 어쩌다 대선 후보. 황교안 씨가 출마하겠다고 저는 뭐 이 사람이 그 정도까지 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지만 나오겠다고 하면 우리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야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네가 왜 선거 나오냐? 아니 부역자 박근혜 부역자 아니에요. 박근혜 부역자 뭐 나오지 마라 이런 말 우리는 어디선가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100만 촛불 집회로 하든 그냥 뭐 한 10명이 모여서라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싸도 자꾸 집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황교안 너 나오지 말라고 말했다가는 또 잡혀가는 거죠. 성과 퇴출 잡고 안 할 거예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럼요. 네. 이게 집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 대중이 모여서 거리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현수막과 손피켓에 들어서 그거 하면 무조건 선거법을 걸려고 하는 이 작태가 지금 벌써 보이고 있어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 만약에 황교안 나온다, 유승민 나온다, 또는 뭐 저기 새누리당에서 누가 홍준표 나온다라고 김문수 뭐 김문수 나온다, 그다음에 뭐 우리 안희정이나 뭐 우리 저기 문재인이나 이렇게 딱 그 길거리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스티커 붙이기. 예.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 데다가 게시판 하나 만들고 이 중에서 제일 나쁜 놈 하나 골라보세요. 예. 국정농단에 제일 책임 있는 놈 하나 골라보세요. 스티커 붙이기. 마이크도 안 잡어. 그냥 말로만 옆에서 해. 떠들지도 않아. 그냥 지나가는 시민들한테 스티커 주면서 재밌게. 하나 붙여주세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감옥 가죠. 그게 90조 1항에 보면 이 게시물을 설치하는 것을 딱 못하게 돼 있어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물 설치. 실제로 옛날에 친환경 무상급식 우리 한참 있었던 게 2010년도 지방선거잖아요. 배옥봉 대표님. 그때 그렇죠. 2010년 지방선거 때 그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그런 게시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스티커 붙이게 했다가 그 실제로 처벌받아 버렸어 가지고 근데
이게 6년 전에 그 법이 아직도 안 바뀌고 있는 건데 보통 이번에는 좀 바꾸고 예. 이번 대선을 가야 되는데 보통 거기에서 선거법의 잡힌 거예요. 정신이라고 하는 게 돈은 맞고 입은 풀어라니. 그렇죠. 그래야 되죠. 예. 근데 이제 반대로 해놨잖아. 근데 거기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용산 참사가 예를 들었지만 용산 참사 어머니들이나 활동가들은 8년 동안 김석기가 책임자다. 예. 김석기는 사과도 한 번도 안 했고 김석기는 공직할 자격이 없는 놈이다. 이런 얘기를 8년 동안 했어요. 예. 근데 이게 갑자기 선거 때 한 얘기가 아니라 늘 해오던 얘기란 해오던 말이에요. 얘기인데? 그러니까 공항공사 사장 갔을 때도 우리 공항공사 매주 가가지고 거기서 집회하고 업무방해로 끌려가고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선거 시기가 되니까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늘 하던 얘기인데. 늘 하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답답한 거죠. 게다가 용산 참사는 1월 달에 발생했잖아요. 예. 근데 총선은 내년 4월. 4월에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80일 아. 딱 180일 기간에 있어요. 예. 추모제가 용산 있어. 참사 추모제 때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김석기를 비판하는 말을 추모제 때가 180일 안에 있으니까 말했다가는 그렇죠. 매번 이제 고초를 겪는 거죠. 아니 그거는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후보자를 상정할 수 있다고라도 칩시다. 더 황당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젊은 층의 선거 외면 정치 외면 현상을 좀 줄이기 위해서 투표 동료 이런 거 하잖아. 그렇죠. 네. 투표 동료도 그래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이 투표를 하고 그 인증샷 같은 거 올리면 예를 들면 내 작품을 하나 선물하겠다. 매수죄. 그런 것도 지금 투표 매수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요. 선관위가 앞장서서 독려를 해야 되는데 선거방해위원회가 되네. 그런다니까? 예전에 누구죠? 이목상 선생님도 네, 그랬고 이목상 안도현 시인도 안도현 시인이 그랬고 선거 투표해가지고 인증샷 보내주면 내 작품 하나 이렇게 이벤트로 주겠다고 했다가 그게 매수죄죠. 네. 그것도 바꿔야 돼요. 선거법 심각하네. 왜 이걸 국회에서 진짜 안 하지? 이거 법 바꾸자는 이야기는 국회 계실 때. 빨리 다시 가서 바꾸세요. 얼른. 옛날에 있어가지고 옛날에 조선시대. 아 진짜요? 저는 네. 아직도 현직 그때는 의원 같아. 박근혜도 느낌이. 국회의원일 때 그때 박근혜도 국회의원일 때. 동급이셨네. 진짜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병자호란 때 했던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냥 계속 의원님 같아요. 제 핸드폰에도 의원님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박근영은 전 의원으로 돼 있더라. 야 그걸 폭로하냐? 디스하네 완전히 이거. 죄송합니다. 박근영 차장도 대중들의 정서를 알려면 팟캐스트 좀 열심히 듣고 그래야 돼. 네. 참여했는데 참판만 고민할 게 아니라 뭐 해요? 이거 들어오다가 저를 만나더니 최근에 여기 출연하냐고. 아니 지금 3년째예요.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존재감을 못 느꼈죠. 그거는 정봉주의 괜찮아. 전국구는 아는데. 사무처장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 알아? 참여연대 참파 시작할 적에 우리 박정은 사무처장 또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참여연대에서 팟캐스트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나와서 같이 하자. 아니 나보고 사회 보래. 네가 제일 이빨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나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시간이 너무 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뭘 하세요, 그새? 그래가지고 벌써 한 2년 넘었다. 자기들만 중요하고 다른 걸 안 듣는구만. 저는 워낙 바빠. 저는 인권활동가라서 예. 다 듣죠. 저는 뭐 아까 내 얘기한다고 알고 이재하 있잖아. 변호사 나와가지고 생선 냄새 이런 거 다 듣고 생선향기. 조기전 깔 때 다 듣고 우리 김용민 변호사 불러다가 또 예. 우리 유구성 사건 하시는 것도 다 듣고 그랬지. 나는. 저는 나이도 많지 않은 게 종이 세대여가지고요. 신문 잡지만 열심히 읽는 거 아니에요. 팟캐스트는 한 번 꽂히면요. 못 벗어나는. 그러면 이거 큰일 나 이거는. 그러니까 안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예. 앞으로 3월 15일 날 일단 집회가 있어요?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3월 15일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서 낮이어서 좀 죄송한데요. 예, 세종문화회관 오전 10시 반. 옆에 예, 계단에서 탄핵 후 첫 번째 개혁과제 선거법이라고 최대한 좀 많이 모여서 한번 선언대회하고 예, 10시 광화문 반. 광장 주변 한 바퀴 예. 행진도 하고 10시 반. 그건 집회 신고는 해놨을 거 아니에요? 예. 좀 와주세요. 참 심각한 상황이구나. 저희들도 퇴진 행동도 지금 이제 어떻게 이후에 할까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뭐 대표자 회의도 잡혀 있고 예. 뭐 이 이름을 그대로 두고 갈지 예. 아니면 뭔가 전환을 할지 아니면 뭐 깔끔하게 해소하고 다 일상으로 돌아가자고 할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될 일이 아직 많아서 예. 사실 모금도 계속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그럼요. 계좌번호 한번 나중에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그럼. 왜냐하면 사드 문제라든지 성과 네. 퇴출제, 국정교과서, 언론장악, 그다음 백남기 어르신 특검, 세월호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촛불로 원인
원인만 제거했을 뿐이에요. 거기 딸린 이 고구마 줄기들이 있거든. 이 부역자들 어떻게 할 거야? 난 그 인간도 꼭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어. 대면 조사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걸 딱 보니까 장관들이 열대 명이 앉았고 흐흐흐 그러고 웃던 그 자, 계좌번호. 네, 지금 찾고 있어요. 예. 다른 얘기 마저 하세요. 이거 진짜, 이거 선거법 정권 교체 되기 전에 이거 해야 되네, 진짜. 이번에 발목을 조일 수도 있네, 저게. 그러니까 후보자들은 총선 때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자기도 말하자면 이거에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만 관심을 갖고 규제를 그러니까 불편하다 이거. 지가 지도적이 규제를 해야 하니까 된다. 오히려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팟캐스트를 없애야 된다는 뭐 그런 소리 하고 그랬잖아. 팟캐스트 없애야 되는데 정봉주 미워하는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 인간들이 앞장서고 찬성한다니까. 뭐 글쎄 그럴 수밖에 없지. 아니, 무슨 수로 없앨 거예요 팟캐스트를. 이거 어떻게 의원님이 해주세요. 근데 이 계좌 이름이 아까 욕한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오해 많이 받았어요. 이승철이에요? 네, 예검주가. 저희 퇴진행동 활동가 이름인데요. 이승철? 네네네. 가수 이승철이가 아니고. 퇴진행동 앞으로 활동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좀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농협입니다. 302-1086-1087-11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02-1086-1087-11 이승철 가수 이승철하고 똑같은 이름인데 가수 이승철은 뭐 어느 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촛불 퇴진행동 이제까지 한 20주 하면서 이분들이 많이 고생을 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그 발을 옥죄는 손목을 조이는 이런 선거법을 좀 바꿔야겠다. 그러니까 흑색 선전을 해가지고 악의적으로 어떤 사람을 그 그거야 음해하는 처벌해야죠. 그런 거야 처벌해야 되지만 유권자들한테 그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 평가하자 선거로. 이런 이유로 나는 이 사람이 싫다. 싫다. 이런 말하는 거를 금지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아니, 물론 지금 이 방송은 마치 그러면 이제 야당 성향, 현재 야당 성향, 사람들의 정치적 표현만 보장하는 선거법으로 바꾸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럼요. 지금 탕기국 같은 사람들도 그렇지. 뭐 문재인에 대해서 뭘 하고 막 비판하겠죠. 근데 또 그걸 생각하니까 야 그러면 차라리 그냥 다 말 못하게 해버릴까? 아니요. 말을 하게 해놔야 그러면서 대중들이 스스로 걸러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지. 이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거 따지기 시작했다가는 평생 못 바꾸는 건데 맞습니다. 요 방송 아마 들으시는 분들 정도면 그런 생각 안 하실 거겠죠. 그럼요. 그리고 우리가 촛불을 4개월 동안 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400년 업그레이드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럼 여기 이런 국민들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수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 제가 이제 저도 감옥 오래 살았는데 갔다 나와서 저는 15년 동안 감옥 인권 운동 진짜 열심히 했어요. 감옥을 개선하는 거. 의원님도 아마 그 혜택을 좀 보셨을 텐데. 김기춘이가 제일 많이 받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혜택을 김기춘, 최순실, 조윤선 이런 사람들이 받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왜 저 뜨거운 물 줘야 되냐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속상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애쓴 거를 저 사람들이 혜택 받나. 그렇지만 우리는 또 넉넉한 마음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후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민주주의와 인권은 늘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박사모든 누구든 그들의 표현의 자유, 그들의 집회 시의 자유도 존중합니다.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고 인권의식이 투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경계 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럽시다. 알겠습니다. 촛불 그 이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제 내용적이고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근용 처장님하고요. 퇴진행동의 백만 사회자 김덕진 국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